자,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라서 4태양 질량까지는 탄소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심 핵에서 탄소 연소가 일어나지 않지만 4에서 8태양 질량까지는 탄소 핵의 연소가 일어납니다. 탄소핵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서 산소핵으로 바뀌고 이후에 동일하게 이 과정에서도 결국엔 초강풍이 일어나고요. 산소핵 이 이후에 이제 백색외성으로 죽게 됩니다. 네, 요까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였던 총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중심적으로 볼 게 뭐냐면요. 8태양 질량보다 큰 질량의 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이제부터는 제가 요거를 지금 태양 질량이라는 단위를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것도 감안을 해주셔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8태양 질량보다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자,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주계열성을 벗어나게 되면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거성보다 훨씬 큰 친구예요. 자, 그래서 주계열은 또 주계열성에서의 핵융합 반응은 CNO 순환 반응이고요.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초거성은 8태양 질량 미만까지는 질량이 작았기 때문에 축퇴가 일어나지만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이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커서 축퇴되기 전에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축퇴라는 어떤 번거로운 연소 일어남. 그래서 축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연소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자, 60태양 질량의 60배보다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얘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초반부터 항성풍이 존재를 해요. 항성풍 때문에 표면에 표피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계열 단계에서 표피를 다 날려버리고 표피를 다 날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소에서 헬륨으로 전환된 헬륨 중심핵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60보다 큰 별은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60보다 밑에 별을 한번 볼게요. 이 별들은 이제 축퇴되기 전에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소가 일어나냐면 자, 중심핵만 보면요. 중심핵들은 수소에서 헬륨핵, 그 다음에 헬륨핵에서 탄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철 이렇게 갑니다. 많은 문제집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세분하게 원소들이 분류가 많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 다 외워주실 필요 없이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왜 철까지냐. 자, 철은요. 자연상에서 핵융합이라는 핵융합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이거는 통합과학 시간에 했었을 겁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우라늄은요? 핵융합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Fe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핵융합의 반대말, 핵분열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내부의 어떤 구조를, 별의 내부 구조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탄소에서, 산소 가는 거 빠졌죠? 탄소에서 산소 간 다음에 산소에서 규소로 갑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별의 내부 구조를 그려왔는데요.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원이 되게 못 났어요.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실 때 콤파스를 이용하시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핵까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걱정이 되죠. 철이 가장 만들 수 있는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라는데 만약에 이 철핵이 전환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합성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이 안 일어납니다. 핵융합이 안 일어나고 결국에는 수축하게 되죠.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는 올라가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중심 온도가 약 6의 10의 9승, 그러니까 60억
60K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흡열 반응이 뭐냐면은 흡열 반응은 결국에 철의 분해를 이끄는 어떤 반응입니다. 이때 철의 광분해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조금 보시면 철의 광분해를 조금 식으로 보시면 제가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철이 56이거든요. 질량수가. 자, 56의 철이 감마선을 이렇게 감마선과 같이 합쳐지면서 뭐가 되냐면 헬륨으로 나눠집니다. 네, 13개의 헬륨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돼요. 네, 4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되고 이때 나온 헬륨은 뭐로 나눠지냐면 2개의 양성자랑 2개의 중성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양성자는 네, 전자랑 합쳐져 가지고 중성자가 됩니다. 중성자가 되면서 반중성미자, 반뉴트리노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중성자예요. 자, 지금 중심 온도가 60억 K가 되면은 철의 광분해가 일어나면서 철이 결국 중성자로 분해가 됩니다. 자, 요게 핵심이죠. 자, 중성자로 변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심액 자체가 더 이상 수축이 안 되고요. 중심액 자체가 이제 축퇴가 됩니다. 계속 수축을 하다가 더 이상 수축이 안 되는 축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철이 분해가 됐으니까 중성자만 남아있죠. 중심액이 축퇴된 중성자 가스로 변하게 됩니다. 자, 축퇴된 중성자 가스로 변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중심액 위에 있는 껍질들이 있겠죠? 껍질들은 아직 반응이 가능하죠. 자, 중심액 위에 있는 껍질들은 이 중심액이 수축을 하니까 수축에 의한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발밑이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져야겠죠. 자, 근데 수축 자유낙하가 이루어지는데, 자, 핵에 도달을 합니다. 핵에 도달이 되면은 더 이상 뭔가 더 붙거나 혹은 축소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핵에 도달 후에 반사가 돼요.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니까 충격파가 생기겠죠? 이 충격파가 어떻게 되느냐? 네, 바깥쪽에 이 충격파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쪽에 아직 연소가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바깥쪽에 연소가 안 되는 물질들과 부딪히면서 폭발을 유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바바방 한 번에 다 터지게 되면서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해요. 철로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충격파에 의해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요, 아까 중성자가 나왔었죠. 중성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중성자의 포획 속도가, 그러니까 철이 분해되는 속도보다 중성자를 포획하는 속도가 중성자가 분열하는 속도보다 빠를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 포획 속도가 분열 속도보다 빠른 거를 R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중성자 분열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그러니까 포획되는 것보다 분열되는 게 빠르다 하면은 S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성자가 분열되기 전에 미리 포획을 하는 거예요. 요거 식으로 조금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철이 56Fe였죠. 이게 중성자랑 결합을 해요. 중성자랑 결합을 하니까 중성자가 분열되기 전에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57Fe가 되겠죠. 이 57Fe가 다시 또 중성자를 잡습니다. 잡으니까 뭐가 돼요? 58Fe가 되고요. 이게 또 중성자를 잡으니까 59Fe가 되고, 이게 또 중성자를 잡으니까 60Fe가 되고, 언제까지 하냐고요? 볼게요. 자, 60Fe가 되니까 60Fe에서 또 중성자 갑니다. 그럼 뭐가 돼요? 61Fe가 됩니다. 자, 여기서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멈춰 볼게요. 자, 61Fe가 되면은, 자, 61Fe는 6분 동안 안정화돼요. 더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자, 61FE가 되면 6분 동안 안정하게 되는데 이때 별이 식으면서 자, 6분 동안 중성자를 포획을 안 해요. 포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포획 안 하면 네, 얘는 6분 동안 안정하기 때문에 6분 뒤면 분열을 합니다. 자, 분열을 하게 되면 61 코발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자,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네, R 과정으로 인해서 무거워지죠. 충분히 무거워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중성자를 더 이상 포획하지 않는 네, S 과정이 일어나면은 무거워진 후에 S 과정으로 네,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심핵 위에서 지금 충격파에 의해서 터졌다고 했었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볼게요. 터지고 나면 네, 폭발 잔해가 생깁니다. 잔해가 생겨요. 폭발 잔해가 생기는데 자, 폭발 잔해의 남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 클 때, 그죠? 3배보다 클 때는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네, 블랙홀이 되고요. 블랙홀이 되고 그 다음에 1.4에서 네, 3까지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네, 중성자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때 블랙홀, 자,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한 그 초신성 폭발을 뭐라고 하냐면 핵이, 자, FE의 핵이 붕괴됐다고 해서 핵 붕괴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알려주자면요. 초신성에 대해서 혹시 G2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요.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초신성 타입이 1B랑 1C입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이 되는 요 과정은요. 결국에는 타입 2의 네, 초신성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주계열성의 질량이 25보다 커야 된다 했었죠. 네, 얘는 8에서 25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8에서 25 M 태양 질량, 그러니까 8에서 25 태양 질량 사이의 이 별은 결국에는 타입 2의 초신성이 되고요. 얘는 네, 타입 1B, 1C가 됩니다. 스님 그러면 A는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였어요? 네, 백색 외성이 질량을 받아가지고 터졌을 경우에 뭐가 된댔어요? 깔끔하게 잔해 없이 다 터집니다. 네, 그래서 얘는 핵 폭발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허블 법칙이나 그 다음에 허블 상수, 그 다음에 우주의 팽창 속도를 구할 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요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요거는 이어서 쭉 들으셔야 되고요. 안 되면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외운다? 절대 여기서 점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요 부분은 지구과학 2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속 다뤄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1에 나온다고 해서 쉬워지진 않을 거예요. 외우면 안 됩니다. 계속 이해하고 반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